네, 약 3주째 이어지고 있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잦아드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요. 관련 내용 국제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진경 기자. 네,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은 친정부 시위가 열렸던 지난 12일부터 수도 테헤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작은 도시에서 산발적으로 이어지곤 있지만 군 특수부대 등이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경제난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여전하다고 짚었습니다. 정부의 탄압 과정에서 이슬람권 구호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이 숨지거나 다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지난 10일 이란 길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이란 적신월사 소속 직원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걸로 전해졌는데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은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공격을 자제하길 촉구했습니다. 영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란이 선의를 보일 기회를 달라는 취지로 설득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번엔 러시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언급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크렘린궁에서 열린 주 러시아 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나온 발언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현재 양국 사이에 긍정적 자본이 많이 고갈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과거 무역 등에서 함께 좋은 결과를 얻었다면서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자리에는 지난해 10월 취임한 이석배 주 러시아 한국 대사도 참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러시아는 일각에서 제기된 러시아와 중국의 그린란드 점령 계획설에 선을 거는데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러시아나 중국 어느 쪽도 그런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다면서 실체 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최진경 기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차도의 만남이 예고가 됐었는데 만났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 이후 처음으로 현지 시간 15일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국민이 마차도를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마차도의 지도력을 의심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마차도를 베네수엘라 국민 다수를 위하는 정말 놀랍고 용감한 목소리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대화를 예상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회담을 마친 마차도 역시 현지 기자단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가 매우 잘 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차도는 이 자리에서 야권이 향후 베네수엘라의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호소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또 앞서 밝힌 입장과 같이 민주화 운동의 공로로 지난해 받은 노벨 평화상 메달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만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과 관련해서 순방 연장 가능성까지 내비친 상황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제부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지수 기자. 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 외무상에게 북러 관계가 계획대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따뜻한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했는데요. 두 사람의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Спасибо. Мы с ним в Пекине поговорили подробно о наших отношениях, о перспективах развития. Все идет по плану. Самое очень важное. 그때 따뜻한 만남을 가졌다는 거 전해들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앞서 진행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최선희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전 세계의 긴장의 원인은 미국의 공격적 행동 때문이라는데 양국이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최선희 외무상의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북미 정상회담 의향을 강하게 밝힌 데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러시아의 의사를 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은 러시아를 방문한 뒤 29일까지 벨라루스에서 열리는 유라시아 안보 국제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 회담 의제로 처음으로 대북 제재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 국방당국은 북한이 아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미국 고위 국방당국자는 북한이 극초음속을 완성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에 대해서도 완전한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어제 일본 도쿄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미중 협상 최종 타결에 관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오는 30일 한국 부산에서 6년여 만에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협상이 합의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 최종 타결에 관한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또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그 이후에 시 주석이 워싱턴이나 팜비치 또는 다른 장소로 오는 것에 대해 거의 동의했다며 방중 계획이 있다는 점도 알렸습니다. 앞서 양국 외교수장 통화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모순을 해결하고 압박하는 방식을 벌인다면 양국 관계는 안정되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이 공감을 표하면서도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성승환 기자입니다. 3박 4일간의 중국 국빈 방문 일정 마지막 날, 이재명 대통령은 상하이 프레스센터를 깜짝 방문해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현재 남북 간 신뢰가 전무한 상황인 만큼 한반도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소통 자체가 안 되니까 중국이 평화의 중재자 역할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 주석께서는 지금까지 노력을 평가하고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행위를 언급하며 북한에서 불안해했을 것이라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금 핵을 없애는 것에 동의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END 이니셔티브의 진정성을 잘 설명해 줄 것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해보자. 이 진정성에 대해서 북측에 좀 충실하게 설명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또 시간을 갖고 노력해봐야 되겠죠.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되는 공동관리 수역을 반으로 나누어 관할하도록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상회담 당시 시 주석이 역사의 올바른 편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특정 사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핵잠 문제처럼 각자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되 필요한 부분은 타협하고 조정하자고 시 주석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이익 당연히 존중받아야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은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니겠냐. 한한령과 관련해 석자 얼음에 빗대 노력하기로 한 점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국 정부의 기존 입장이 진전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봄도 갑자기 오지 않는다며 실무 차원의 구체적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방문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강화하면서도 한중 관계를 한층 성숙한 단계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등 주요 파트너와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키며 외교의 지평을 넓혀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정상회담에서 판다와 바둑, 축구 등을 고리로 케미를 쌓았다고 청와대가 회담 뒷얘기를 전했습니다. 샤오미 휴대전화와 자장면 역시 대화 소재에 올랐습니다. 상하이에서 이다현 기자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최대 관전 포인트였던 한한령 해제 문제. 양 정상은 축구와 바둑을 시작점 삼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해법에 공감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석자 얼음을 예로 들며 다소 더디더라도 양국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반발짝씩 상황이 진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 주석은
바둑이나 축구 교류에 문제가 없다라면서 석자 얼음이 한 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라는 말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혐중 혐한은 결국 양국 국민의 정서 문제인 만큼 판다 한 쌍을 대여해달라고 수차례 제안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을 하니 한국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면서 한중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과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두 정상은 두 달 전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쌓은 케미를 더 돈독히 했는데 특히 당시 시 주석이 선물한 샤오미 휴대전화가 빛을 발했습니다. 정상회담의 백미로 꼽히는 샤오미 셀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서해 구조물 문제를 꺼내자 당초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시 주석이 관심 있게 들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만찬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건배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고 왕이 부장도 한중 간의 일치한 목표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자리를 옮긴 이 대통령은 차기 국가주석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천지닝 당서기와 한중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중국 사이에 이런 우호적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내고 서로에게 필요한 그야말로 훌륭한 이웃으로 우리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중 마지막 날 이 대통령 행보의 키워드는 경제와 역사입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청년 창업가들과 교류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찾아 독립운동 역사를 기리며 방중 일정에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3박 4일 국빈 방중 일정은 경제와 안보, 문화, 역사를 교차하는 숨가쁜 광폭기조 속에 이어졌습니다. 상하이에서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셔틀 외교를 본궤도에 올렸습니다. 과거사와 한반도 안보 현안은 물론이고 인공지능과 범죄 공조 등 민생 분야에서도 협력을 구체화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경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이어진 한일 정상회담. 지방성장이란 의미까지 담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에 방점을 찍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극진한 환대 속에 두 정상은 가까운 이웃임을 과시하며 개인적 유대감을 한층 두텁게 했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저희가 온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일본 측 요청으로 이뤄진 추가 환담까지 100여 분간 이어진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민생과 경제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실질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했고 공동 언론 발표로 이어졌습니다. 두 정상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보호 분야의 실무 협의를 시작하고 스캠 범죄에 대해서도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성과를 도출했습니다. 새로운 한 해 병5년은 지난 60년의 한일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청년 세대 교류가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하고 출입국 간소화와 수학여행 장려 등을 통해 교류의 폭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특히 80여 년 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희생자 유해 신원 확인 협력 합의는 과거사 문제에서 이룬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강제징용이나 독도 문제 등 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 대신 공동 대응이 가능한 문제부터 접점 찾기를 시도하며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실용 외교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과거사 현안은 현안대로 그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미래를 위한 협력 과제는 또한 그것대로 협력해 나가면서 한일 양국이 진정으로 더 가까워지고 협력의 질을 높여갈 수 있을 것입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소통할 필요성도 거론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한일 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셔틀 외교를 본궤도에 올리며 과거사 문제에서도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뗀 이번 나라현 회담으로 이 대통령은 새로운 한일 관계 60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방일 이틀째를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친교의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떠나는 이 대통령의 차량 앞까지와 직접 배웅했고 이 과정에서 3차례나 석별의 악수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두 정상 간 개인적 신뢰와 우위가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튿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나라현의 대표 문화유적지 호류지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먼저 도착해 기다리던 다카이치 총리는 환한 웃음으로 이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호류지는 일본 최초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지로 고대 한일 교류의 역사가 녹아있는 곳입니다. 두 정상은 호류지 주지스님의 안내에 따라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탑인 5층 목탑 등을 관람했습니다. 특히 일본 측은 일반인 관람이 통제되는 수장고를 개방해 과거 화재 사건으로 훼손돼 엄격하게 관리되는 금당벽화의 원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최초 나라 방문에 대해서 일측이 보여줄 수 있는 최상의 환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호류지 시찰을 마친 뒤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을 직접 차량 앞까지 배웅했는데 열린 창문 속으로 다시 손을 맞잡는 등 두 정상은 아쉬움이 담긴 석별의 악수를 3차례나 나눴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방일의 성과로 두 정상이 구축한 개인적인 친분과 신뢰관계를 꼽은 배경입니다. 두 정상이 주고받은 선물도 공개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깜짝 드럼 합주를 선보이기도 했던 이 대통령은 한국산 드럼과 드럼스틱, 홍삼 등을 선물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등산을 좋아하는 이 대통령을 위해 일본 브랜드인 카시오 손목시계를, 김혜경 여사에게는 나라 지역에서 만들어진 화장용 붓 등을 준비했습니다. 한편 다카이치 총리와의 정상외교를 마친 이 대통령은 당일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간사이 지역 동포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불법 계엄 사태 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수많은 불빛을 밝히는 데 함께하셨습니다.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부침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씩 진전을 이뤄내고 있다면서 제1동포들이 더 안심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